안과 의사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환자들한테는 오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거는 이 목적으로 허가가 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술이 잘 되고 문제 없이 넘어가면 괜찮지만 누군가가 문제를 삼아서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면 정말 그 병원이 되게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시 사용이 되는 약품인데요. 허가 문제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지를 않아서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약품이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환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품 이름은 비전블루라고 하는 이 약품인데요. 우선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 수정체의 껍데기를 남겨놓고 수술을 하거든요. 껍데기의 앞부분을 먼저 동그랗게 따서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 파내고 그 껍데기를 주머니 삼아서 인공수정체를 넣는 거죠. 첫 번째 단계인 앞부분에 전낭을 동그랗게 따는 과정에서 이 약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불빛을 비춰서 보면 적색반사라고 하는데,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갔다가 이 뒤에 있는 망막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빨갛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안쪽에 망막이 이미 망가져서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망막이 박리가 됐거나 아니면 백내장이 심하게 꼈거나 각막에 혼탁이 심하거나 어쨌든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들어갔던 빛이 제대로 반사가 돼서 못 나오게 되면 이 적색 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적색 반사가 정확히 보이지만 오른쪽은 하얗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빛이 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낭 절개를 그냥 하게 되면 전낭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잡고 쭉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돌려서 자르고 또 다시 새로 잡아서 돌리고 자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잡는 거야 그냥 잡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놓쳐버리게 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전낭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염색 물질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염색약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과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사용을 했었던 약이 인도시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어요. 이거는 녹색 약인데 사실은 혈관에다가 주사를 놔서 눈 안에 있는 혈관의 구조를 찍을 때 사용되는 그런 조영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희석을 시켜서 눈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염색을 하게 되면 뒤에 적색 반사가 안 되더라도 잘리고 있는 게 전낭이 구조적으로 시각화가 돼서 백내장이 아주 심한 사람들 눈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죠. 또 한 가지 약은 비전블루라고 하는 트리판블루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약은 파란색으로 염색을 시킵니다. 적색 반사가 안 되는 눈에서 염색을 해서 전낭을 잘라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에 염색이 된 부분은 파랗게 보이고 가운데 전낭이 잘려 나간 부분은 동그랗게 시각화가 돼서 수술을 할 때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약도 국내에서 전낭 절개로는 허가가 나지는 않았어요. 안과 의사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고는 있었지만 환자들한테는 오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거는 이 목적으로 허가가 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수술이 잘 되고 문제 없이 넘어가면 괜찮지만 누군가가 문제를 삼아서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면 정말 그 병원이 되게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술은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트리판블루를 사용을 해야 되나 하고 봤는데, 트리판블루는 국내에서 아예 허가조차 난 약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의료업자들이 해외 학회에 나가서, 또는 안과 의사들이 직접 해외 학회에 가기도 하죠. 그런 학회를 가면 인도나 파키스탄 막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약들을 거기서 팔아요. 하나에 뭐 5불 10불 해가지고 이렇게 앰플로 된 거를 팝니다. 그럼 요거를 거기서 사서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아니면 업자들이 이런 걸 사온 거를 몰래 병원에다가 팔아요. 이거는 거래 명세서도 안 되고요. 그냥 현금 거래하고 사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약인데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라기보다는 백내장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 약이라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거의 없었던 게 우선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수요가 없냐?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라는 시스템에 묶여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약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 약품에 대한 값을 환자에게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쓰고 수술을 하는 게 안 쓰고 수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지만 병원에서는 비용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거죠. 수익 얼마 나지도 않는 거 이거 수입하려고 우리나라 식약처의 까다로운 조건들 맞춰가면서 누가 이거를 수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라에서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허가 절차를 조금 용이하게 풀어줘서 한 회사에서 이거를 정식 수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리판블루라고 하는 성분과 같이 사용이 됐었던 인도시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약은 어떤 게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논문이 미국 안과학회에서 최근에 정리돼서 나온 게 있어서 논문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염색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전낭 염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염색약을 세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인도시아닌 그린과 트리판블루 그리고 플로레신 이 세 가지인데 플로레신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리판블루와 인도시아닌 그린 둘 다 염색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주변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시아닌 그린이 조금 더 염색이 안 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희가 사용하는 인도시아닌 그린은 트리판블루보다는 염색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염색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염색을 조금 더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조금 더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 트리판블루보다는 약간 염색 효과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하는 데는 충분히 둘 다 염색이 잘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염색이 그렇게 잘 되면 염색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전낭 절개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또 논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백내장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한테서 적색 반사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고 논문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트리판블루는 0.1% 정도의 농도로 사용하는 이 염색약에서는 각막 독성이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도시아닌 그린은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약간 어투가 다릅니다. 논문들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0.125%에서 0.5% 농도로 사용하는 인도시아닌 그린은 독성이 없다라는 제한적인 근거만 존재한다. 약간 뭔가 표현이 트리판블루보다는 조금 더 독성이 있을 것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보자면 전낭 염색을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고 전낭 염색을 했을 때 심한 백내장에서는 인도시아닌 그린보다는 트리판블루로 사용을 해서 염색을 하는 게 조금 더 안구의 독성 면에서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논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정식으로 시장에 풀린 게 한 두세 달밖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수입하는 회사가 걱정이 될 정도기는 한데요. 주사기에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이거 하나 쓰는데 하나에 10만 원이 넘고 한 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0개를 한 박스를 통으로 사야 돼요. 이거를 쓸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10개를 한꺼번에 사놨다가 만약에 못 쓰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우선 있고요.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이 약을 쓴다 그래서 환자한테 그만큼 돈을 청구를 못해요. 나라에서 포괄수가제로 수술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을 하나 외국에서 밀수품으로 들어온 싸구려 5,000원짜리 만원짜리 약을 사용을 하나 병원 입장에서는 소비되는 금액은 더 늘어나는데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됐었던 저렴한 약들이 있는데 허가가 났다 그래서 청구도 못하는 약을 10만 원을 넘게 주고 사용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사용을 할 것인지 가장 큰 허들이라고 보고요.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약이라서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더 안전한 방향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고 허가가 난 약으로 받으면 사용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좋고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니까 이런 제도가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돼서 모두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좀 수술이 많이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넣은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안쪽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염색이 되고 나서 이제 전낭 절개를 해보게 되면 수정체 안쪽에서 나오는 빨간색 적색 반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낭이 저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아주 진하게 염색이 되면서 어디까지 내가 전낭 절개를 했는지 정확히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약인데 그동안 국내 허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었다고도 할 수 있는 약품이 정식 허가 나서 국내에 수입이 돼서 출시가 된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혹시 뭐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언과의 천소 원장이었습니다.